아까 허그 이야기 잠깐 하기도 했지만요. 전세 가격에 요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했죠. 근데 최근에 뭐 보증보험 줄이는 것도 있고 전세 자금 대출 축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아직 시행 안 됐어요. SGI는 6월 11일부터, 허그는 6월 13일부터인데 이거 5월에 시행한다고 해놓고서 다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뤄진 이유가 여러 가지 미리 준비 안 해놔서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전세가 거품을 만드는 것은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대출을 받기 시작하니까 사실상 전세를 못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전세 대출을 안 받아도 전세를 살 수 있던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하향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아서 살게 되고, 유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굉장히 악한 대출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었다, 혹은 디딤돌 버팀목 소득기준 상향,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책 대출을 풀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최악의 대출 2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악의 대출 1등은 뭐니 해도 전세 대출이죠. 전세 대출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 모양 이걸로 만들었다. 왜? 집 산 사람들 집값 올라가면 좋은 거고 집값 떨어지면 힘든 거. 그렇죠?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은요, 전세가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갑자기 올라갈 일이 없었는데 전세 사는 사람들마저 은행에 월세 내게 만들면서 주거비가 늘어나고, 주거비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에 들어갈 돈은 없고, 거기에다가 전세가가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땅값을 올려서 수익형 부동산 가격도 다 올려버렸죠.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은 대출을 받으면은 임차인들한테도 더 많은 임대료를 받게 되죠. 그러면 비소비출이 더 늘어나죠. 주거비도 늘어나는데 사업비도 늘어나죠.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요? 시세 차익 올리는 인간들만 좋고, 가격 잔뜩 올려가지고 비싸게 분양하는 건설 마피아들만 좋은 거죠. 또 은행만 좋죠. 은행 예대 금리차로 돈 많이 벌어 잡수신다, 욕할 게 아니라 그걸 줄이려면 뭐부터 없애야 된다? 전세 자금 대출부터 차츰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전세 대출이 조금씩 막히고 있습니다. 아직 6월 11일 13일에 보증보험에서 대출 축소는 그때부터 들어가는 건데 이미 움직이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비대면 전세 대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왜? MG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 때문에 비대면 전세 대출이 막히고 있다. 왜 그렇게 됐냐? 영업정지 때문인데, 영업정지 된 이유는 MG손해보험 매각이 실패하면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해서 신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데 권원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그럼 이 권원보험이 뭐냐? 부동산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하자가 있어서 권리 행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것을 MG손해보험에서 해줬는데 비대면 전세대출을 권원보험으로 보증을 해주기로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거였는데 MG손해보험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막혀버리는 거죠. 또 MG손해보험만 그러냐? 농협도 지금 대면 전세대출을 일시 중단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KB, 그 다음에 농협이 가계대출 수요 조절에 들어갔죠. 예를 들어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 중단이 들어갔잖아요. KB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건으로 막아놨고, 카뱅캐뱅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픈런이라고 하죠. 1일 대출 건수 또는 한도를 마련해놓고서 이거 소진되면은 안 한다. 그러니까 대출 총량 규제가 슬슬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 전세로도 들어가고 있다. 왜 전세로도 들어갈까요? 이야기는 뭐 수요가 몰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시 중단했는데 다시 풀면 수요가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또 몰리겠죠. 그러니까 한번 해놓으면요, 나중에 풀었더라도 또 금방 다시 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한다. 전세대출이 앞으로 저런 식으로 조금씩 막히고 있고, 물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야 MG손해보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전세가가 오를 때일까요? 떨어질 때일까요? 문제는 오를 때 생겼지만 터지는 건 떨어질 때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보증보험에서 전세를 축소하고 전세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 새마을금고도 MG 손해보험 핑계로 막혔으면은 나중에 다시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전처럼은 안 내줄 거예요. 농협도 대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대출은 점점 여기저기서 축소를 할 거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축소돼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대출이 더 축소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죠. 이미 이번 달부터는 전세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GI는 6월 11일부터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고, 여기서 유주택자들에게 DSR 40%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허그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 한도를 토대로 대출 이자가 DSR 40%를 넘지 않는다. 물론 DSR에 적용하냐 안 하느냐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DSR에 적용하는 것은 주담대를 받든 신용대출을 받든 등등 기타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40%인 거고, 허그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만 40%인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건 SGI가 빡센데, 문제는 유주택자가 전세 대출 받는 경우, 그 중에서 전세 대출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또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허그가 더 세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허그는 13일부터 보증 비율을 낮춘다. 그러면 앞으로 전세 대출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죠. 적어도 규제가 하나 더 신설된다면 저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받더라도 저 규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축소가 되겠죠. 대출이 늘어날 일은 없어요. 줄어들 일만 있는 거지. 근데 현재 전세 가격은 대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2022년에 왜 떨어졌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이자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대출을 줄이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떨어지는데요? 근데 아예 한도 자체를 때려버리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022년 11월부터 금리 내리기 시작했어도 집값이 반응 안 하다가 DSR 우회를 해주니까 집값이 반응했다고 했던 것처럼 전세도 마찬가지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한도다. 여기에 추가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에 가계부채 많이 늘었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에 KB 카뱅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갔다. 왜 들어갔냐? 은행이 정한 대출 목표가 있는데 그 대출 목표의 한도에 거의 다다랐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다. 근데 5월에도 대출이 4조 이상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에서 전세 대출이나 주담대에 대응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은 뭐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그랬죠. 다른 대출은 줄이고 주택대출만 늘렸다는 거죠. 심지어 올해는 주택대출도 줄는데 정책주택대출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왜 은행에서 주담대 전세대출 위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냐? 위험 가중치가 낮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험 가중치가 150%다. 10억 빌려주면요. 요거는 위험도에 따라서 15억 빌려준 걸로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서 계산했을 때 그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지고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은행이 대출을 얼마나 더 내줄 수 있느냐, 얼마나 못 내주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대율이라든가, 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은행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에서 위험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규제를 넘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줄이고 가중치가 낮은 대출을 늘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대출을 늘리고 싶으면요. 가계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낮추면 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보통 주담대라고 하면 전세대출 포함입니다.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낮췄다는 것은 다른 대출보다 주담대를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수작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서 신규 취급액의 위험 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기 때문에 마음껏 늘릴 수 있었는데, 이를 올리면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예전만큼 많이 못 빌려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축소 정책이 나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험 가중치고 뭐고 이거나 똑바로 해라. 이거나 전세 가격이 오를 경우 주택 매매 가격도 오르고, 문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주거비가 올라가잖아요. 전세에 대출을 껴주기 시작하면서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예전이나 가능했죠. 전세 살다가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왜? 월세처럼 계속 은행에다가 따박따박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전세 DSR은 적용해야지 전세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이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세 DSR도 적용 안 해가지고 막 돈 모으기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사냐. 그리고 주거비는 계속 올라가가지고 안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냐. 제가 봤을 땐 전세 DSR도 머지 않았습니다. 올해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났어요. 제가 올해 월별, 분기별 부채 관리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작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월별, 분기별 부채 관리가 똑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점진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게 똑바로 안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총량 규제 들어가서 확 떨어질 것이다. 근데 똑바로 안 했죠. 여기에 이제 오쏘공이 날라왔죠. 그래가지고 상반기 때 은행에서 대출 거의 다 썼어요. 하반기 때 전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출이 줄어지는 와중에 전세도 줄어드는 건데 거기서 전세 대출 수요가 계속 나오면 DSR도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고 DSR이 뭔데? DSR을 적용하면은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DSR을 적용해야지 경제가 안정되는 겁니다. 세전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지출에다 쓰면은 경제가 돌아가겠냐. 그런 거라서요. 앞으로 지금 전세대출 계속 막히고 있고 전세대출 막히는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전세 가격은 이제 역전세가 날 수밖에 없다. 역전세 나면요. 대출 안 나온다고 전세입자들 죽는 거 아닙니다. 대출 안 나와야 전세입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자 나갈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갭 투기한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으로 무리하게 집 살 일이 사라지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